신통할 초대석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선거는 시민의 삶, 그리고 가장 가까운 정치입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의 소리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후보를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후보자들의 생각, 정책 차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실 분은 오는 7월 1일부터는 서해구로 새롭게 시작하는 인천의 신설구 서해구에서 구의원으로 도전하고 있는 서지영 후보자님 모셨습니다. 서지영 후보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럼 인천 서구에서 오신 서지영 후보 어떤 분인지 제가 먼저 간략하게 소개 좀 해드리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 서지영 후보자님은 인천대학교에서 생물학 전공하셨습니다. 서울여성병원 시험관 아기연구실 연구원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디셨고요. 이후에는 가천대학교 이길여암, 그리고 당뇨연구원 연구원, 인하대학교 의과학 연구소 연구원, 자, 그리고 이후에는 서구 지역화폐, 서구 이응카드 매니저, 그리고 서구 골목역 상점가 추진단 현장 매니저로 활동하시다가 서구의회 의원으로 지난 4년간 의정 활동하셨고요. 현재는 서구의회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번에 서구의회 재선 의원으로 도전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제가 좀 간략하게 소개는 해드렸습니다만 요즘은 셀프 PR 시대 아니겠습니까? 우선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인천 서구 주민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서구 가정 1, 2, 3동 신현 원창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서구의회 서지영 의원입니다. 이번에 저는 1-4번을 받아서 지방선거에 다시 도전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서구는 서해구 출범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일하던 사람, 바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은 시기인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서구를 잘 아는 사람, 서해구를 잘 만들 사람, 서지영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이번 지방선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똑소리 나시네요. 가정 1, 2, 3동이면 이제 요즘은 루원시티라고들 하죠? 예, 루원시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네. 자, 후보자님 경력을 제가 쭉 소개해드리고 또 인사 말씀 들어보면 정치인 경력으로는 좀 낯설어요. 연구원 출신이신데 이렇게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 이게 어디에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예, 일단은 첫 시작을 뭐 굳이 생각해 보면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연구원 역시, 생활을 하다가 이제 경력 단절이 되고 나서 이렇게 집에 있는데 사회에서 다시 좀 역할을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직장을 다닐 수는 없었고, 그때 마침 우리 서구에 2019년이죠. 서로임 카드라고 하는 그 지역화폐가 출시가 됐었는데, 그 서로이음 카드 매니저로 하루에 3시간씩 하는 기간제 일자리였는데 그렇게 서구와 저는 일로 만난 사이가 그때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골목형 상점가 그 현장 매니저를 하면서 상권을 돌면서 상인분들도 만나고 또 그 상인회를 조직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 이런 것을 추진하다가 그 과정에서 우연한 기회로 지역구의 국회의원이신 김교훈 국회의원님을 만나 뵙게 됐고, 그때가 2022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을 때였는데 국회의원님의 권유로 입당을 하고 바로 출마를 해서 구의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 잘 만나야 되니까요. 김기현 국회의원을 만나셔서 정치를 시작하셨군요. 참 사람 잘 만나야 돼요. 네. 자, 연구원 그리고 정치인, 이게 좀 많이 다른 분야라고 생각했는데 연구원 출신 구의원, 어떤 의정 활동했는지도 참 궁금하기도 하고, 다른 의원이나 후보들과 차별성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연구원을 오래 하다 보니까 데이터 분석에 좀 탁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타당성 조사라든지 연구 용역 같은 그런 보고서들에서 오류를 아주 잘 잡아내는 그런 차이점이 좀 있었습니다. 차이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둘째로는 이제 실험을 하는 사람들은 결과값을 근거로 뭔가를 주장하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의회에서 또 집행부와 함께하는 일에서 제 어떤 주장을 할 때에도 근거를 가지고 항상 말씀을 드렸었고,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 그래서 정말 빠져나갈 수 없는 질의를 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평가가 있기도 했는데, 그게 꼭 집행부를 압박하는 기능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집행부가 일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가 직접 찾아서 그렇게 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점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따져보면 사실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개척한다는 점에서는 연구원이나 구의원이나 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새로운 길을 가는 거, 잘 들어봤습니다. 공무원들이 무서워하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농담입니다. 자, 이 새로운 길을 개척한다는 것은 항상 이 긴장감을 생기기도 하고 또 다른 기대감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자, 지난 4년간 의정생활 하셨잖아요.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좀 소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새로운 길이라는 게 사실 뭐 좀 중의적인 표현이긴 한데 저는 그냥 실제 길에 관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학교 담벼락 때문에 항상 24시간 응달인 통학로가 있었는데 겨울에 눈이 오고 하면 거기가 빙판길이 돼서 저희가 염화칼슘을 뿌리고 이렇게 해도 또 밤 지나고 나면 다시 열고 다시 여는 과정이 반복되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원인을 좀 해결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여러 방법을 찾다가 도보에 열선을 깔 수 있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 도보 열선을 이제 깔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김교훈 국회의원님께 이 아이디어를 제안을 드렸고 행안부 특별골고세를 확보해서 우리 서구에서 인천 최초로 도보 열선을 설치하게 됐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다른 학교 통학로에도 그런 곳에 또 설치를 하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또 중학교 통학로였는데 거기는 보도가 이렇게 가다가 끊어진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도로 다니다가 그냥 차도로 내려와야 되는 곳인데 그럼 보도를 연장하면 되지 않나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원도심에 있는 곳이라서 워낙에 폭이 좁다 보니까 도로의 폭이 그런 곳이 많죠. 보도를 새로 연장해서 신설하면 차들이 교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차도의 문제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는 곳을 갔다가 보니까 보도가 없는 부분에 공원 용지로 되어 있는 풀만 자라고 있는 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산책로 같은 시설물을 설치해서 그것을 보도로서 사용하면 어떨까 그렇게 제안을 해서 길을 또 연결을 시켰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또 하나 의견을 제시하자면 어머니시잖아요. 또 아이를 키우는 횡단보도가 보통 한 30초 길이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이게 어른 걸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시간이 그래서 그것을 좀 늘려보는 것도 한번 지역에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좀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염화칼슘 이게 환경오염에 참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하더라고요. 가짜 소금이잖아요. 그래서 왜 유럽 같은 경우는 빙판길이어도 불편하더라도 염화칼슘을 뿌리지는 않겠다 이렇게들 하는데 대한민국도 좀 그렇게 아니면 친환경 소금으로 뿌리면 좀 돈이 많이 들겠죠.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이 4년간 서구의 의원으로 의정 활동에 대한 소회라고 할까요? 자신만의 성과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자랑거리가 있다면 이 자리에서 자랑 좀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랑이라기보다는 제가 이럴 때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자랑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해 의원 연구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활동을 했는데 입법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의원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했고 그 연구단체 활동 결과물로서 입법평가 조례를 같이 공동 발의를 했습니다. 소속 의원님들과 함께. 그런데 그게 또 좋게 평가를 받아서 작년에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 대상에서 최우수 상을 받는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럼 또 재선 의원 되시면 상복도 막 터지고 일 잘해야 주는 거잖아요. 상이라는 게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재선 의원에 도전하고 계신데 도전하게 된 이유는 또 뭔지 그리고 재선 의원으로서 꼭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걸 공약이라고 하지요. 근데 좀 어떤 공약 갖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입법평가 조례가 작년에 이제 통과는 됐지만 아직 시행은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시행 시기는 아직 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서해구로 출범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저는 조례를 재정비하기에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너무 오래돼서 현실과 맞지 않는 조례, 또 상위법과 저촉되는 조례, 그런 불필요한 조례 이런 것들을 정비할 수 있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기준, 그런 기준은 만들었지만 아직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서 제가 이제 다시 의회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런 부분 조례 재정비를 통해서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서해구의 어떤 행정의 기틀을 마련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물론 제가 공보물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공약들을 써서 이렇게 준비한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제가 공약을 말씀드리는 것보다 먼저 우선시해서 좀 약속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세상은 계속 바뀌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상황도 바뀌고 또 어떤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질 수도 있는데 그때그때에 맞게 적재적소에 맞는 그런 현명한 판단과 그런 상황을 해결해서 바로 직접적으로 주민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의정 활동을 하겠다. 그런 약속을 이 자리에서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수기하시고 함께하는 민주당 서구위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좀 특이한 얘기 들었습니다. 이번에 출마하는 지역구에서 경선을 하지 않고 스스로 나번을 선택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자, 보통 안전한 이 가번을 받으려고 치열한 경선을 벌이기도 하는데 가번을 양보하고 스스로 나번을 선택한 이유, 이거 진짜 궁금합니다. 네. 예, 제가 어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했거든요. 그런데 개소식 때도 제가 이 말씀을 가장 먼저 드렸어요. 왜냐하면 저를 지지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서 너무 안타까워하시기도 하고 위로도 해주시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나번을 받은 것이 속상하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선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해서가 아니라 저는 해보고 싶었습니다. 4년 전에는 그 가번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좀 무임승차한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현역 의원으로서 4년의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주민분들께 제대로 평가를 받아보고 싶었고요. 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당선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나름대로 제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배움의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했고요. 당선이 된다면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나요? 이런 게 굉장히 높아져서 더 자신감 있게 의정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가번을 고집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네. 자, 그렇게 스스로 나번을 선택했으면 가번 후보들은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만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은 또 가번을 받으면 거의 뭐 한 8, 90%는 당선 확정이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래서 이 가번 받으신 분들이 나번을 위해서 더 좀 희생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서지영 후보자님 모시고 말씀 나누면서 참 여러모로 감동 많이 받았습니다. 이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이나 서구 주민 여러분들 서지호 후보자님의 진정성이 잘 전달되었을 거라고 믿으면서 혹시 인천 서구 여기에 아시는 분들 계시면 꼭 우리 특히 루원시티 가정 1, 2, 3동 사시는 분들 꼭 서지호 후보님 기억해 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과 인천 서구 주민들에게 마지막으로 참 공약 아니면 나 서지호는 어떤 사람이다. 그리고 꼭 표 한 표 부탁드린다. 이런 말씀으로 인사 말씀 끝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이 굉장히 저는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무리까지 끝까지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부터 기초자치단체까지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좀 많이 들어가서 정치는 세력이라고 하잖아요. 한 자리라도 의석을 더 확보해서 이번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인 그런 국정 운영이 완성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에서는 젊은 감각과 재선의 경험을 가지고 도전하는 서구를 잘 아는 서해구를 잘 만들 서지영이 있습니다.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가정 1, 2, 3동 서지영 후보 1-4번입니다. 서지영 후보님의 뚝심 있는 포부 잘 들어봤습니다. 반드시 승리해서 재선 의원 되시기를 끝까지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서구 새롭게 시작하는 서해구 의원에 도전하고 있는 서지영 후보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서울의 소리 신통하는 앞으로도 6.3 지방선거에 나선 기초의원 후보들 가운데 특히 나번 후보들을 응원하고 시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시간 만들어 가겠습니다. 자, 많은 시청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 관련한 내용 원중앙선관위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통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통하는 내일 아침 6시 30분에 화요 민심열차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서지호 후보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150만 구독자와 함께 걸어온 민족언론 서울의 소리. 우리는 오늘 새로운 얼굴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출발합니다. 탄압과 내란의 혼란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이유. 국민이 주인인 나라, 민주시민의 목소리, 국민 주권의 시대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서울의 소리는 더 넓은 무대로 나아갑니다. 언론을 넘어 영상과 소리, 현장과 기록이 살아 숨쉬는 새로운 멀티미디어 저널로 다시 태어납니다.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바로잡으며
시민과 함께 만드는 언론. 그 사명과 각오를 마음에 새기며 서울의 소리는 오늘 또 한 번 새롭게 출발합니다. 함께 걸어온 길처럼 앞으로의 길도 시민 여러분과 나란히 가겠습니다. 서울의 소리. 우리가 다시 시작합니다.